자, 여러분들 이 근거의 자리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63.7K인데요. 목요일까지 이 가격을 위에서 마감 못하면 61.6K까지 분명하게 열어둬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일단은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탈됐더라도 변동성이 지금은 줄어들었으니까 바닥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가격은 CPI가 발표되고 나서 중간 가격과 마주치는 구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내려왔던 이 피보나치 되돌림값, 이 236 구간과 또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CME 선물거래소에서 이 갭이 발생했던 구간이 해당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과 또 마주치죠. 63.69K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해당 구간에서 롱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라올 때에도 내려갈 때에도 아직 이 물량을 털지 않았습니다. 자, 해당 자리가 모두 61.6K 이 가격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밑으로 빠지면 해당 구간에서 롱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구간이 61.6K입니다. 이 유동성을 안 털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63.7K를 이탈하게 되면 이 의문의 딱 마지막 구간이 61.6K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근거의 자리를 찾았는데 해당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지금 시장을 잘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명확한 차트 분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피보나치, 이 고점과 이 저점에다가 딱 연결해서 이 황금 비율을 제가 그어놨죠. 자, 그런데 이게 딱 보이는 구간이 이 236 구간입니다. 이번에 올라타면서 382 구간에 대한 도전을 못 보여주니까 내려오기 시작했죠. 결국에 이 236 구간이 63.7K와 마주치는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탈되면서 아래에서 머물고 있죠. 많은 분들은 이걸 보면서 그럼 64.7K 이 밑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이 밑에서는 천천히 모아둔다면 수익은 볼 거라는 거 저는 이거 자신합니다. 물론 저점까지 이탈될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이 밑에서는 정말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이 FOMC라는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오늘 이 위에서 마감할지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올라올 때마다 63.7K 이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이 7월 14일 날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해당 중간 가격이 또 63.7K와 마주치는 구간이라는 거죠. 벌써 이 CPI로 인한 이 상승분이 그냥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밑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 피보나치 값은 왜 중요할까요? 상승 추세, 이 반등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그런 핵심선입니다. 결국에 해당 구간을 이탈했으니까 회복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롱을 잡아도 안정적인 흐름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면서 일봉 마감이 연속적으로 또다시 나와준다면 382 구간을 타겟으로 한 롱 장세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다 숏을 가리키고 있겠죠. 시장은 지금 이 반등을 조금이라도 나와준더라도 추세 전환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확인할 구간이 바로 61K, 이 61.6K라는 거죠. 제가 괜히 61.6K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1.6K도 그냥 제가 의미로 이 자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요. 자, 이걸 CME 선물거래소에서의 이 갭을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이 구간을 넘어서면서 일봉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리고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 12일 종가가 아까 피보나치 이 236 구간과 마주치는 63.69K 결국에 CME 선물거래소에서도 이 구간을 못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밑에서 유지가 되면서 수급이 그렇게 살아나진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반등에 성공하려면 이 63.2K 이 안에서는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63.7K 이 위에까지는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줘야 여기서 바닥이 잡혔구나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은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걸 올라태우지 못한다면 지금은 이 61.6K 저는 최소값으로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갭은 채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구간까지의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게다가 6월 15일 이 시가가 연속적인 저항에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일봉 상황에서 지금 이 63.7K를 도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라면 이 밑에서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의 63.7K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꼭 열어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CME 선물거래소에서 61.6K까지는 충분히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63.27K나 63K 초반에서 바로 반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을 보고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청산 히트맵에 있습니다. 제가 1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은, 자, 해당 구간에서부터도, 자,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노란색이 짙게 딱 나오게 되죠. 롱이 이때부터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해당 구간에서도 이렇게 롱 유동성이 잡혔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롱 유동성이 계속 잡혔어요. 근데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색이 옅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아직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포지션을 아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포지션을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세력들의 패턴입니다. 결국 올라오면서 이거를 익절했다라고 치면은 이게 색이 짙어지거나 없어졌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 롱 유동성을 먹으러 간다면 이 유동성을 먹으러 갈 때 그때가 오히려 롱을 받을 그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 자리가 여기서 61.6K 그리고 이 밑에가 61.3K입니다. 결국 이 자리를 체크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롱장세 63.7K 이 위에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결국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산 히트맵도 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61.6K 이 선을 정말 버텨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근거의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매도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숏 잡아서 61.6K까지 먹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시장이 아래를 본다고 해서 아무 자리에서 숏을 잡는 건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뇌동매매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시장의 방향보다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했던 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 64.7K에 대한 이 중요성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이탈되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렇게 포지션을 말씀해 드리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자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추격쇼 관점은 정말 위험하죠. 근데 제가 기준을 미리 잡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내려가는 파동을 이렇게 먹어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딱 보이시죠? 제가 영상에서 여기서 숏 잡아보자. 근데 영상 업로드 되면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자,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숏을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 유동성은 딱 실시간으로 딱 잡을 구간들은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잡아드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 자리들은 정말 실시간으로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못 보시거나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판단이 잘 안 서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들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뭐 관점들을 말씀해 드리면서 어디서 들어가는지 익절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모두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매매 지금 시장에서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 건데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댓글로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의 생각과 뭐 영상 잘 봤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차트만 보면서 지금 시장을 대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거시경제도 아직도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CME 패드워치상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 확률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긴축 가능성,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의식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위험 자산에는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관망 심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벌써 지금 56% 그리고 다음번에 금리가 결정될 때 거의 동결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ETF 자금의 흐름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ETF에서는 자금 유출이 발생되고 있죠. 물론 하루 이틀 정도 그리고 3일 연속 이런 순유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순유입이 아니라 유출이 재계속된다면 비트코인을 끌어올릴 신규 매수세, 기관 자금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일목균형표 지금 양운으로 바뀌긴 했지만 추세는 오히려 하방을 가리키고 있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목이 이때도 양운으로 바뀐 다음에 이때도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내려가기 바빴죠. 결국에 이런 모습이라면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긴 하지만
현재 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61.6K가 이렇게 마주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61.6K면 6월 2일에 이 CME 시가입니다. 결국에 해당 구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모든 게 겹치죠. 지금 모든 게 겹쳤던 63.7K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버렸고, 그리고 해당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63.7K를 다시 한번 올라탄다면 결국에 반등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목도 그렇고 해당 구간에서 들어왔던 이런 롱 유동성들도 다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결국 이 중요한 지지 가격, 이 근거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올라간다 베팅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회를 잡아보자,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61.6K까지 그냥 빠지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이어진다면 제 관점은 무력화가 되겠죠. 제 관점을 폐기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이 63.7K를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주는지, 회복을 보여주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유지가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던 65.4K까지 돌파를 보여주는 이런 양운이 아니라 양봉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이게 추가적으로 이 의문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맞춰서 공격적인 롱베팅도 가능해지겠죠. 다만 목요일에 이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위아래로 계속해서 털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FOMC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는 위아래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털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또다시 터졌을 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관점들 다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점만 받아보셔도 좋은 거고,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 정말 좋은 거고요.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